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자, 목요일장이 끝났습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초반에는 좀 비실비실하다가 그래도 후반 들어가지고는 상승을 해주면서 전약 후 강의 패턴으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있죠. 그렇죠.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와 함께 또 오늘 이제 미국의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종목적으로 봐도 반도체 장비주들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많이 손실을 좀 내셨더라면은 오늘은 조금은 좀 손실폭을 줄이거나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도 남이따와 함께 경제 지표도 보시고 종목도 보시고 11월의 마지막을 한번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SK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2월의 첫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에 이수화학을 좀 받아놨습니다. 네. 이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손실입니다. 지금 3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75%나 되세요. 그래서 지금 네. 퍼센트로 따지면 52%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도 이 수학이 오늘 좀 이슈가 나오면서 20% 급등을 했어요. 15,300원까지는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에 높습니다. 여전히 50% 넘는 손실 보고 있고요. 시청자님 올해 상반기에 저 꼭대기에서 지금 안 사면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매수를 하셨대요. 그러셨군요. 저 때가 왜 기회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계속 좀 끙끙 앓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 좀 큰 움직임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비중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급등 나오니까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오늘 추가 매수를 또 하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이제 손실을 그러면 좀 빨리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는지 대응 방법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수화학과 관련해서 송가람 대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좀 더 보자, 지켜보자 전고체로 잡았습니다. 네. 자,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죠.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요? 석유화학 중견사. 네. 좀 더 화학 쪽으로 화학 쪽으로 가주십니다. 가셨네요. 자,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송가람 대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쪽에 포인트를 맞추셨네요. 네, 오늘 전고체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전고체주들 흐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흐름보다 초반에 지금까지는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횡보를 보였지만 이런 전고체주들의 흐름 앞으로 좀 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네. 이제 전고체 쪽에서 워낙에 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고체 이슈가 굉장히 강했죠. 이런 2차 전지 전고체 중에서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해질은 바로 이런 전해질 부분을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 부분을 고체로 대체하기 때문에 바로 고체 전해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초기 개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성 그리고 배터리 용량 부분에서 대폭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꿈의 전지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 배터리 3사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재 국내 상황은 27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전고체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것은 바로 전고체 개발 사업 부분에서 예타 통과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꿈의 배터리로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예비 타당성 시험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도 상당히 주목받는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서 2028년까지 그리고 2027년 예상 이후까지 이런 15대 공통 핵심 뿌리 기술 개발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현대자동차가 이 전기차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중고차 배터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고체 쪽과 관련해가지고 좀 잡아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오히려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셨습니다. 네, 이수화학하면 이제 전고체를 떠올리는데 이수 이제 회사가 인적 분할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하죠. 전고체 모든 사업은. 그 이수화학은 이제 지주사로서 역할을 하고 본업 원래 했던 화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화학에서는 기존에 있던 이제 이수앱지스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이수건설 이쪽을 같이 합했으니까 건설 순수화학, 알킬벤자학입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의약품 사업, 바이오사 요거를 이제 집중하고 물론 자회사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내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수화학하고 물론 같이 받았을 걸 보여요. 그러면 아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팔아먹은지 모르겠는데 이수화학을 싸니까 한만이고 몇만이고 저기는 20만 이렇게 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같은 게 만약에 회사가 몇 개 같은 계열사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찍어서 그 한 개를 고르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과거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삼성물산이 바이오 사업을 하잖아요. 바이오십 삼성바이오. 그럼 삼성바이오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딱 하면 그럼 사람들은 막 대다수 옛날 사람들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자회사를 해서 하니까 바이오 모멘텀 때문에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상장되면 당연히 삼성물산을 때리고 삼성바이오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그 가치라고 또 삼성전자 가치를 가지고 삼성물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가치가 좋으면 삼성물산 때리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수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수화학의 전고체가 좋으면 이수화학 스페셜 케미칼을 사야지 왜 이수화학을 사가지고 지금 전고체를 물론 오늘도 전고체 갈 이슈가 뜨니까 이건 20%로 그건 거의 상가 갔다가 28% 끝났습니다. 그래도 향후의 본격적인 사업에는 실제로 그 전고체 사업에 관련된 매출해서 그대로 나오면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가야 되는 거죠. 지주사가 가는 게 물론 지주사 좋지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를 보면 에코프로를 더 많이 갔잖아요. 에코프로 밑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으니까 각 모텔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에코프로 BM은 거의 안 갈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가야 되는 거. 원래는 그 핵심적인 양극재면 양극재가 가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그렇죠. 조절을 해야 되는 그랬는데 거죠. 올해는 이제 워낙 이게 뭐 공매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BM 그 비정상적이 일어나는데 항상 시장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이수화학은 제가 화학 중견 화학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화학 쪽 알킬벤젠 쪽에 우리 세탁세제. 세탁세제 원료를 납품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러면 우리나라 세탁세제 뭐 여러 가지 뭐 드림 세탁 밸류 다 있잖아요. 그죠? 그 화학의 원료를 얘들이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경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빨리도 덜해요. 아끼잖아요. 세제도 덜 사고 싼 거 사는 거죠. 전기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쁠 때는 이 실적이 잘 안 나와 이것도. 그래서 이수화학이 과거에 실적을 거의 잘 안 나왔거든. 그리고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도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하면 이 세탁세제 관련 이쪽 사업 자체도 그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주가가 못 가다가 이제 전고체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건설도 계속 침체되고 앞으로 건설도 더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같은 건설이 또 있어요. 그 이수건설 때문에 이 회사도 위기가 왔었거든요. 과거에. 그다음에 이수앱지서 아직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수화학을 내가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내년에 뭐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수화학에서 이수 스페이스 케미칼로 그쪽으로 가겠죠. 자꾸. 그래서 과거에 삼성물산은 2010년 지금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만 원,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는 10만 원에 또 80만 원 와 있잖아요. 그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보면 향후에 기회가 되면 하고 싶으면 갈아타고 가야 되고요. 전고체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는 국책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수화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자연구원, 삼성 SDI
현대차, 롯데모터즈 5개 회사가 같이 세트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GPW 2023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 전고체 삼성 SDI가 맡은 전고체 배터리를 딱 셀이 있습니다. 셀을 딱 황금색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안에는 세부적으로 비밀 때문에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걸 27년도 양산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딱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안에 거는 다 만들어서 이제 셀을 정확히 이제 반력 공장에서 시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제품 한 개 요 크기가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데 그거를 우리 일반적인 배터리 셀 그거는 이제 리튬 배터리 팩은 이제 한 400개 정도 들어가면 BMW i7에 들어가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는 그보다 한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들어가도 같은 걸 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프라이맥스 이제 가장 삼성 SDI에서 배터리 셀이 좋은 게 프라이맥스인데 그거는 가장 많이 나가는 한 408개 셀을 넣으면 팩을 만들면 그게 한 620kg 가거든요. 그럼 이 같은 걸 넣으면 그 정도 들어가면 전고체는 한 900kg, 800kg 기본 가거든요. 네, 더 멀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그냥 주행 거리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2차 전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뭐 이제 우주시대, 태양광시, 뭐 이거 다 해가지고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좋은데 아직도 삼성에서 가장 먼저 파일럿 시제품에서 하고 있는데도 27년도 양산이에요. 그러니까 멀었다. 그러면 실적 나오자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수화학을 전고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또 석유화학적으로 보자니 아직은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일단 송가람 대표님께서는 좀 더 보자 전고체라면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이수화학이 이제 오늘 그러한 이슈와 함께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전고체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이어지는 건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바닥 확인은 아직 이르다.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고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수캡 스페셜티 케미컬과 인적 분할이 되면서 전고체 부분에 이전에 갖고 있던 장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전고체 부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7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가 최소 그 정도가 기간이 있어야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상용화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만큼 이런 매출의 바로 증가세는 근기간 내에는 우리가 바라보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쪽과 전고체 배터리 쪽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무래도 매출이 나오는 쪽은 2차 전지 쪽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 이수화학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전체적인 섹터를 봤을 때도 2차 전지의 매출보다는 상당히 이제 가시적으로는 올라오는 부분은 적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까지 함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대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승했을 때 그때 거래대금의 뭐 4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 대부분이 이전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거래대금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1차 목표가 1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로 27,000원대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최병훈 전문가 얘기 들으면서 어쨌든 관련도도 좀 낮고 그리고 전고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냥 먼 얘기 같은 부분도 있어서 모멘텀으로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드리는데 수소 관련된 것들도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전쯤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대중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16년, 17년 계속 사람들이 이제 수소 테마를 갖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 뭐 하이루 뭐 있죠. 많죠. 그것도 막 해서 상장하고 뭐 사람은 아까 난리 났어요, 그죠? 그 9만 원, 10만 원 지금 2만 원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소 관련된 것도 대중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수소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현대 기아차도 수소 쪽으로 막 나갔어요. 수소 자동차. 그래서 넥소 막 생산해가지고 지금 충전하려도 몇 시간 기다리고 어떤 데 가면 그 정도로 대중화가 되지 않고 수소를 이제 생산하려면 부생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화학 들어와서 자동으로 그 수소를 만드는 한 150만 대밖에 소비가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기, 물을 분해해서 수소 내면 전기로 더 들어가고 효용성 떨어지는 건 말 그대로. 산업용 수소는 또 그것도 산업에서도 이제 산업에 크겠죠. 그죠? 그럼 수소를 어디서 공급을 할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 한 150만 대 정도 쓰는 수소는 그냥 석유화학 정제하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산업용을 계속 쓴다면 수소를 다시 만들어야 되면 그 만드는 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옴시티라든지 이제 절로 가더라 그쪽에는 워낙 이제 중동의 석유 부국도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하면서 부생 이제 수소가 나온 걸로 그걸 어느 정도 해서 채집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죠? 네. 그러면 그쪽에 가서는 어느 정도 뭐 삼성물산이나 전체적으로 좋아지지만 이것은 거의 실제로 실적의 매출의 보탬이 거의 안 되고요. 그래서 일시적 테마고 수소 테마주가 전부 다 70, 80% 빠져가지고 지금 워낙 많이 빠진 거 잠깐 올라가는 거. 지금 이것도 막 전고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70% 빠졌거든요. 60%, 70% 빠졌어요. 3개월, 4개월 만에. 빨리 빠져. 그래서 빨리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있죠. 저 위에서 사람들이 1급 투자자가 벌써 다 거의 팔아먹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사지 않고는 이걸 고점 뚫을 수 없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고점 뚫는다는 내가 근거를 갖고 한다면 그러면 실적이 나와줘야 돼. 양극재처럼. 네. 그럼 양극재는 2019년도 적자 나고 그랬다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점도 뚫고 많이 간 거예요. 실제로 양극재도 지금 한 7, 8년 걸렸거든요.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본격화된 게 이것도 전고체도 그러면 앞으로 27년도 양산된 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 2026년까지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는 3년, 4년을 기다려서 전고체 가지고 수익을 하겠다면 멀다. 예, 안 되잖아요. 그죠? 3개월도 못 기다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냥 물린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본전을 탈출할까 이런 게 아니라 테마주를 계속 보면서 방송에 여러 가지 보면서 지금 아니면 안 사면 기회가 없다. 주식을 그렇게 기회 요것만 듣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안 사면 기회 없다는 요만만 기회 들어온 거예요. 조고 빼지잖아요, 그럼. 그러면 거기에 손절가도 목표가 위험성도 다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주식 올라간 거예요. 6천짜리가 3만 원대 가니까. 그 내려와서 사면 이렇게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3만 8천 갖다 잠깐 내려오니까 거기 사가지고 그것도 지금도 물 타가지고 지금 물 탈 돈으로 다른 걸 가야 됩니다. 75% 비슷. 저는 이제 100% 뭐 100% 레버리지 쓰든지 뭐든지 기회가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중 20%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소형주, 중소형주는 20% 가서 물리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물 타면 모를까요? 올라가요 또. 그나마. 금방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물 타서는 내 본전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은 멀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할 때 팔고 나왔다가 다시 많이 빠지면 이제 이수 스페셜 그쪽으로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갈아타더라도 만약 수소에 이쪽 수소가 이쪽에 이제 전고체 못 맨다면 그렇게 보시면 좋고 저도 19,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12,500원 손절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이제 거래 실렸다 다시 빠지면 최저점 깨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 적정 주가의 주식은 6,000원, 5,000원에 있던 주식입니다. 그 전에 2019년도, 18년도, 19년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그때 이 주식은 늘 5,000원대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고체가 뭐 사업하고 저기 다른데 이제, 항아 리튬 쪽도 뭐 10만 톤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연구용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아주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꼭 매도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테마주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수화학은 조금은 전망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수학 송가람 대표께서 어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전고체 관점에서 말씀을 좀 해주면서 전고체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의 물음표가 뜨면서 목표가 1차 18,500원, 그리고 2차 27,000원 제시하셨고 손절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이제 전고체를 만약에 좋게 본다. 그럼 전고체와 관련이 깊은 기업을 사는 게 차라리 더 좋다라는 관점이시고 기술적인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 제시합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토마토증권통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전화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수인님께서 이번에도 지주회사예요. FNF 홀딩스입니다. 예, 29,000원에 사셨는데, 야, 이거 또 높으시네. 작년 말에 사셨나 봐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길게 올해 내내 약간 완만한 하락세를 계속 보이면서 작년에 이제 올렸던 부분을 이제 다 내놨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비중도 20%입니다. 오래됐어요. 진단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하지만 참 저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렇게 계속 밀려 내려가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내려갔던 게 한 13,750원이었고 최근에 약간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FNF 홀딩스 손실 최소화 전략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FNF 홀딩스는 뭐 FNF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FNF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NF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의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의류 사업의 매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내 매출보다는 중국 매출 쪽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죠, 작년까지. 근데 이게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이 의류 쪽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의류 쪽 매출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국내 매출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런 글로벌 브랜드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현재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점이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브랜드가 바로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광군제라든지 이런 큰 행사들 이후에도 매출이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21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저점이 13,000원대까지 나왔죠. 이 구간에서 다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지만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측면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뭐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13,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강한 구간이 강하게 거래대금 터지는지 여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 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의류주도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FNF 홀딩스입니다. 손실 줄이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17,000원, 2차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700원이니까 좀
속이 쓰리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움직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요. 조금 손실이 있는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김선빈님이 남겨주신 미래컴퍼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컴퍼니 매수하신 가격은 42,100원입니다. 비중은 12% 가지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미래컴퍼니도 매수하신 이후에 많이 내려갔었죠. 24,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그래도 11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왔고요. 미래컴퍼니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오늘 1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손실 축소에 대한 방법 혹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최병훈 전문가님 미래컴퍼니는 전고체 배터리랑 좀 연관이 있나요? 로봇이 훨씬 더 이제 수술용 로봇 쪽이 훨씬 이제 실제로 이제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대세가 올라간 거 아닌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 장비 쪽이니까 최근에도 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매출이 쪼그라들면서 이익도 막 70-80% 줄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영업이익이 49억밖에 안 나서 작년 200억대에서 그만큼 이제 업황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업황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 주가가 2018년도 14만 8천원 그때 간 적이 있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잠깐 테마로 살짝 움직였었죠. 2만 원대에서 뭐 100%씩 움직였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것은 테마식이죠. 실제로 뭐 전고체도 그렇지만 수술 이쪽으로 이익을 발생을 아직 별로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처럼 움직이는 건데 반등 시 원래 매도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신 가격이 42,000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매도 손절할 가격에서 보유 금지할 가격에서 사신 것 같아. 올해 9월 달에 샀다면 나는 손절할 정도, 보유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온 데서 내가 사가지고 지금 손해났다가 지금 올해가 번전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늘 이제, 초입 단계, 시작할 때 첫 번째는 아니면 두 번째 정도 들어가면 리스크가 적어요, 늘. 여기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 아무리 시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관심 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항상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미래컴퍼니 목표가 38,000원 드릴 텐데 1차 목표가 그다음에 41,000원 2차 목표가 드리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다시 뭐 테마치로 잠깐 올라간다면 꼭 팔고 이제 항상 이런 주식을 빨리 하고 싶으면 비중도 적은데 시세를 보고 있다 초입 단계 딱 보고 그다음에 주봉 차트를 열어보면 이미 거래가 많이 실려가지고 두 번째 정도 산이 이제 큰 산이 이렇게 두 번이 나오면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럼 내려오면 항상 내가 다른 사람 판 거 내려온 거에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술적 반등하더라도 큰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쉽지는 못 가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인데 실제 계속 줄고 있고 내년도 디스플레이 업황은 쉬운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는 테마고요. 그러면 반전해서 이거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등할 때 꼭 파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1차적인 평균 목표가는 38,000원이고요. 2차적으로 좀 보면 41,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오늘 시가. 그리고 시가가 오늘 35,555입니다. 이번 주 오늘 시간에 그죠? 그러면 3만 원 정도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매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네. 반등 목표가는 38,000원, 2차로는 41,000원입니다. 손절가 3만 원까지 꼭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미래컴퍼니나 아까 이수화학이나 전고체 포인트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내려갔다가 고생하다 이제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유좋아해 님께서 국내 유일 캐퍼시터 필름 회사인 삼영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걸 직접 써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 근데 사셨던 가격이 5,4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95%나 되십니다. 그냥 거의 다 들어가신 건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 사셨거나 아니면 2021년에 사셨거나 네, 진짜요? 아니면 월봉으로 차 뒤에 가서
거의 한 2009년, 2011년 그러셨구나. 요 정도 때가 그 가격대예요. 그럼 최근에 조금 회복했을 때도 안 파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격 전략을 확실하게 좀 잡아드려야 이게 좀 그러시네요.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사명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사명 정리해도 됩니까? 네, 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이 회사의 성장 동력 그리고 단기적인, 중기적인 이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내 유일의 캐퍼시티 생산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량이 굉장히 크지만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사업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신규 제품, 지금 현재 상용화된 커퍼시티 필름 중에서 가장 얇은 2.3 마이크로미터 지금 현재 생산이 가능하고 2.0 마이크로미터는 정부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말부터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매출도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용 캐퍼시터 필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해서 뭐 가격이 3, 4배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을 우리가 충분히 매출 증가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사업 부분 캐퍼시티 필름 같은 경우에 매출 증대 부분도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쪽에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매출 증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최근 흐름은 8월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상승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큰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 위치로 보이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는 단기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로 일단 단기 고점이었던 6,300원대 이 라인을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 6,000원대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는 4,800원대 단기 저항 라인 이탈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1차 목표가 6,3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명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좀 잡으시고 여기서 결정하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알테오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68,000원에 네. 40%요. 68,000원에 40%. 알테오젠 요새 흐름 괜찮네요. 수익도 잘 보고 계신 것 같고 비중도 40% 가지고 계신 상황이어서 꽤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오랜 기간 걸쳤어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구나. 버티셨어요. 네, 드디어 그래서 빛을 보네요. 수익이 났는데 네네. 입절을 해야 할 건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병우 전문가님께서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1년도 그때 이후에 사신 거예요, 주식을?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가지고 계셨네, 그죠? 21년도 만약에 2차 전지 샀으면 엄청 올랐을 텐데, 그죠? 그래서 바이오 시대가 거의 끝났을 때나, 바이오가 엄청난 열풍이 불었잖아요. 20년도, 21년 초까지. 그러면, 그 열풍이 불었을 때,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의 바이오 사이클은 2011년부터 시작돼서 2018년도하고 19년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20년, 21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도 20년도 9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빠져 있는 상태고 대신에 코로나 때는 이제 항체의약품이라든지 항암 이런 것도 뭐 크게 안 하고 진단 쪽에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단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진단 쪽은 이제 인기가 없고 새로 다시 이제 항암 관련된 거나 뭐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바이오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 이제 계속 개발하고 기술 수출하는 회사도 있고 하니까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쪽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바이오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알테오젠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본전을 해서 2년 기다 수익이 난 거예요. 물론 2년 동안 뭐 다른 거 사가지고 있으면 손절을 한 거다. 지금 2년도 안 깨먹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시는데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최근에 9월 25일 날 그 주간에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줄은 상태고 주가가 눌림목을 준 거죠. 눌림목 주고 22평은 잘 지지됐습니다. 종가로도 지지됐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좀 더 실려서 올라가면 가장 강하게 가고 거래가 안 실려도 조금씩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 자체를 보면 아주 장대 요런 건 이제 주로 외우셔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십자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래가 줄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12월 달 급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줘서 그냥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못 가더라도 9만 1,000원대는 이상으로 갔다가 가야 하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목표가를 한 9만 1,0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내용을 어떤 호재가 나오면 또 급하게 뜨겠지만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보면 거의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도 지금 주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돌파해 와 있죠. 그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이제 저 위에 11만 원 정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 밑에 거래가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9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 목표 9만 1,000원. 그 다음에 그 강하게 거래 실리고 가게 되면 11만원까지도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11만 6천 원도 돌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길게 보면 기업이 워낙 좋은 바이오 회사, 항체 의약품 바이오 회사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는 보유하고 있다가 손절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보면 74,000이고요. 1차적으로 나는 이제 사건 단가가 있으니까 손해 안 보고 나오려면 종가 기준으로 74,000이 붕괴되면 다 파시고 만약에 7만 원은 최저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7만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왕 기다리신 거 수익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기분 좋게 또 수익을 버틴 내시네요. 보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연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네. 예. 자, 매수가 얼마예요? 18만 5천 원에 네. 5%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딱 18만 5천 원이네요. 글쎄요. 그때 어떻게 찍었는데 그게 잡혔어요. 딱 5% 들어가셨으니까 약간 이제 뭐 이제 살짝 한번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언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네. 그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거 뭐 여유 있는 자금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얼른 빨리 수익을 볼 수 날수록 있게. 좋은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가람 대표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진단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뭐 자율주행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율주행 부분을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 자율주행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신다면 자율주행 외에도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이런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 이런 다양한 시스템 통합 SI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SI 부분 그리고 차량하고 도로 이 부분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CITS라는 기술, 이 기술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현대차, 기아차의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 용역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율주행 부분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이런 대표 자동차 업체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율주행 외에도 소프트웨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도 보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자율주행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율주행주들의 흐름, 이 흐름과 함께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 그리고 그 외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주가 추이를 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변동성이 없으면서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단기 지지 라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17만 원대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추세 이탈 없이 쭉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5일선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2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단기로 보셨을지 중기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단기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17만 원대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보시고 이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량 축소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절가는 17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예, 목표가랑 손절가 잘 한번 체크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십시오. 많이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네.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공공대선님께서 남겨주신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4,209원, 그리고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태웅로직스 이제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드는 건가, 바닥은 이제 확인한 건가 하는 아주 작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님 이 타이밍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로 이제 10%밖에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뭐 충분히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안정적 이익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석유화학 관련된 이제 거리 대기업적 이제 주선하고 있거든요. 무역 주선. 그리고 또 항공화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또 인수를 또 하고 있고요. 전체 뭐 유라시아 지역으로 또 물류 뭐 이런 쪽에 하는데 이제 전쟁이 있어서 좀 물량이 그쪽에서 줄었는데 이제 확실히 좀 회복할 걸로 보여서 내년에도 실적이 좀 증가를 본격적으로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나아지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가치 1,400억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은 뭐 벌써 3분기가 230억 정도 되니까 이제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워낙 소외돼서 이제 뭐 우리 뭐 관련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다 가고 있으니까 이 물류 관련된 뭐 이런 쪽은 이제 수급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전체 수급이 이제 쏠림이 조금 더 완화됐기 때문에 기술적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62평선 이렇게 꾸준히 끝없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62평 거래는 적은데 62평선 돌파했습니다. 거래가 적기 때문에 시세가 탄력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여기 거래 실린 가격이 지금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거래가 여기서 실렸기 때문에 그럼 이걸 돌파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심 이상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내년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상향을 천천히라도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엄청 빠졌죠. 8,000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4,7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700원 정도까지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한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급락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잘 안 갈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놀았으니까 실적이 더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충분히 4,7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 4,700원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네. 손절가는 3,100원입니다. 추가 매수는 해도 될까요? 네네, 10% 정도 추가해도 더 됩니다. 가져가도 되고. 알겠습니다. 태웅로직스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 타이밍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4,700원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김정희 님께서 고영 올려주셨는데요. 네. 15,000원에 사셨어요. 그래서 연초에 사신 건지 아니면 한 7월쯤 사신 건지 비중은 20%를 담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15,000원 밑으로 이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엔 또 10,000원도 깰 뻔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회복이 또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손절할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영인데 이 2023년의 고영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만 본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진 이후에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 이슈가 있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반도체까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이슈인지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주와 반도체주 가장 수급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인 이후에 중소형주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영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고영은 3D 측정 기술 기반으로 뇌수술 장비인 이 카이메로를 개발하고 있고 이 제조 허가도 획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 지금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 그리고 후공정 장비 부분까지 고영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공정 개발용 3D 측정 검사기를 제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검사 장비 등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쪽 이슈 그리고 로봇주 쪽 이슈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나오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 섹터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13,500원대 이 라인을 재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가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를 13,5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 1,500원 이 다시 거래량 크게 나왔던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1차 목표가 12,500원, 2차 목표가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영 두 가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동훈 아나텍이고요. 동훈 아나텍.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3,500원에 네. 20%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 네, 요새 반대체 뜰 거라 가지고 또 수익도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20%가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그 짧은 네. 사이에 좀 빠졌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것을 더 물 타야 될지 네.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 손절하기 너무 손절을 아깝고 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명훈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기존에 봄 정도 이후에 7월달 고점 54,300 가기 전에 매매한 적 없어요? 없어요. 요번에 샀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5,000원, 6, 7,000원, 8,000원 있다가 네. 5배 정도 이렇게 오르니까 5만 원대 갔으면 시세는 다 끝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끝났는데 내가 이제 5만 원대에서 반타작 때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8,000원, 6,000원, 8,000원 만 원 이하 있었거든요. 계속 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가 자동 초점 카메라 같은 거 있죠. 자동 초점 만드는 거, 막 그리고 손 떨림 방지하는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구동칩도 이렇게 구동칩 자동 초점 구동칩은 세계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때 그런 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다 올해 이제 다양한 스마트폰 자동 초점은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안 업체를 이제 대형사 잡으면서 이제 실적이 나아졌는데 안정적. 그래도 스마트폰 쪽은 계속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엔 실적이 이제 7월 때 잘 나왔으니까 잘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확 올라갔다 주가가 내려오면 그러면 다시 성장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죠. 시가총 한 1조 가까이로. 그럼 이것은 그냥 팹리스 회사는 맞는데 카메라 스마트폰 쪽으로 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 쪽은 그렇게 성장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잘 안 가고 있고 다른 반도체는 이미 시세를 낸 거예요. 시세가 다 냈기 때문에 내고 나온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 24,000원에 사셨으니까 내려왔을 때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시세 좋다를 가야지 내려왔으면 많이 반차장 났는데 나만 반도체 요즘 반도체지 저 가는 HP, SP 이런 거는 만약에 안 사고 만약 요거 사면 오를까 이 생각은 혼자만 생각이잖아요. 남들이 좋다고 그래야 주식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이 정도는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 좋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24,000원 목표가인데 주봉 차트를 보면 좀 더 갖고 있으면 손절가는 뭐 이제 그런데요. 지금보다는 반전해주면 22평선 24,500원의 목표가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중요한데요. 나는 이제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깝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아깝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면 아까워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또 계속 잘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미 실적 자원 것은 5만 4천 갔을 때 시가총 1조 가까이 갔을 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올해 실적이 내년 실적까지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모멘텀이 약하고 거래도 없잖아요. 소외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일반인들이 1급 투자자는 지금 현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되고 잠깐 여기 거래 실렸다가 지금 못 가면 더 빠지거든요. 저는 19,000원,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보더라도 저점이, 18,500, 18,000원 정도의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네, 시청자님 반등시 매도가 24,500원이고요.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할까요? 꽉 찼습니다. 네. 네. 2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에코프로 머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열 우려도 있고 증권사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지만 계속 사는 그런 상황이고 있고. 가격대가 지금 거의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2부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